개 아니야? 아직 숨은 붙어있네. 살 수 있으려나? 네가 이걸 어디서 물어왔느냐? 정말 신통하구나, 이 귀한 약초를. 당장 그 개를 팔아라! 백구는 못 팝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만봉야담의 사랑아 씨입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에 돌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조금 넘겼고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돌이는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서 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철 따라 약초가 눈에 들어오면 캐어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조선 영주 연간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 일을 반복했는데,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넉넉하지는 못한 그저 그런 생활이었답니다. 도리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집안일과 밭일을 했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평범한 나날이었지만 도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초봄날이었습니다. 도리가 지게를 지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마을로 들어서는 어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멀리서 보니 허연 천 조각 같기도 하고 죽은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개였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뼈대만 앙상했고 흰 털은 흙먼지와 뒤엉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리는 지게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개를 살폈습니다. 가슴팍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목숨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눈꺼풀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혓바닥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발바닥은 군데군데 상처투성이었는데 얼마나 오래 헤맸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도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의 쌀독은 늘 바닥을 드러내고 장작값도 날로 떨어지는 판인데 입 하나를 더 먹여 살릴 형편이 되지 못했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두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추위라도 스며들면 이 개는 틀림없이 죽을 터였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뼈와 가죽뿐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리는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길에서 개를 주워왔소.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아내는 개를 보더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나, 이 불쌍한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여보,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개까지 어찌 돌본단 말이오? 도리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며칠만이라도 죽을 먹이고 기운을 차리면 제 갈 길을 갈 것이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아내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불쌍한 것을 보면 모른 척 못하는 성미였답니다. 도리는 개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먼저 바가지에 물을 떠다 입가에 대어 주었는데 개는 혀끝으로 물을 조금씩 핥았지요. 그 다음에는 밥에 물을 말아 손가락으로 떠서 조금씩 먹였는데 개는 천천히 삼키기 시작했답니다. 도리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개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는데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날부터 도리는 개에게 하루에 2번씩 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주다가 점점 양을 늘렸는데 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사흘이 지나자 스스로 일어나 비틀비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마당을 뛰어다닐 정도가 되었지요. 아내가 정성껏 물로 씻기고 빗질을 해주자 개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털로 뒤덮인 그야말로 백구였습니다. 오직 코만 검은색이었는데 윤기가 차르르 돌 정도로 생기를 되찾았지요. 눈동자는 맑고 또렷했으며 몸매는 날렵했답니다.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고 다리는 튼튼해 보였지요. 도리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진짜 백구로구나. 흰 개를 백구라 하는데 참 멋진 개를 주었구나. 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백구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개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는데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백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백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몸도 제법 살이 붙어 늠름해 보였는데 성격도 온순하고 영리해서 도리의 말을 잘 알아들었지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으며 오라고 하면 달려왔답니다. 도리의 어린 딸도 백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백구는 기꺼이 상대가 되어 주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곤 했는데 한 번은 아이가 넘어져 울자 백구가 혀로 얼굴을 핥아 주어 아이가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지요. 도리는 백구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보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아내도 백구에게 정이 들었는지 가끔 자기가 먹던 것을 나눠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백구를 데려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리가 눈을 뜨고 보니 백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마당을 아무리 둘러봐도 집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백구는 없었지요. 도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원래 주인을 찾아 떠난 건 아닐까 싶었지요. 아내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백구가 어디 간 걸까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어디 볼일 보러 갔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백구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백구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도리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약초였는데 뿌리가 달린 솔버섯이었지요. 솔버섯은 몸에 좋은 약재로 도리도 이름만 들어본 귀한 것이었답니다. 도리는 신기해서 솔버섯을 받아들었는데 상태도 좋고 뿌리도 온전했지요. 오, 백구야. 너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기특하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게 짖었습니다. 도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저 우연히 물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백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해가 뜰 무렵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능이버섯을 물고 왔지요. 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능이버섯은 아무 데서나 나는 약초가 아니었는데 산 깊은 곳에서나 자라는 귀한 약재였답니다. 그 다음 날도 백구는 약초를 물고 왔습니다. 도라지, 오가피, 하수오까지 모두 도리가 평소에 이름만 들어본 귀한 약초들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왔답니다. 그것도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말이지요. 도리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며칠을 헤매야 찾을 수 있는 약초들을 백구가 매일 아침 물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리는 백구가 어떻게 약초를 찾아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백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해가 뜰 무렵 약초를 물고 돌아왔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약초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일까 싶었답니다. 도리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백구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도리도 몰래 뒤를 따라 나섰지요. 백구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는데
도리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답니다. 백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갔는데 산길은 험했지만 백구는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갔지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백구는 어느 바위 틈새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냄새를 맡더니 바위 뒤쪽으로 가서는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앞발로 흙을 파내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답니다. 도리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열심히 땅을 파더니 잠시 후 뿌리가 달린 약초 하나를 입에 물었는데 도리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더덕이었지요. 그것도 꽤 굵고 좋은 것이었답니다. 도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가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약초를 구별해서 찾아낸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백구는 정말로 코로 약초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가 약초를 캐온다는 비밀을 알게 된 뒤로 도리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백구를 함께 데려갔는데 도리가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는 동안 백구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왔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올 때면 지게에는 장작이 가득했고 백구의 입에는 약초가 물려 있었지요. 나무 값에 약초 값까지 더해지니 수입이 2배로 늘었답니다. 도리는 백구가 가져온 약초들을 한 광주리에 모아두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광주리가 가득 찼고 보름이면 2 광주리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상태가 좋은 약초들이었지요. 도리가 직접 캐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도리는 약초를 읍내의 약방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도리가 가끔 약초를 팔던 곳이었는데 주인은 김영감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김영감은 약방을 오래 운영한 사람이었는데 약재를 보는 눈이 정확했고 사람됨도 괜찮아서 도리는 믿고 거래했답니다. 도리가 광주리를 들고 약방에 들어서자 김영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도리. 오늘은 무얼 가져왔나? 도리는 광주리를 내려놓았는데 김영감이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지요. 약초를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것 참 솔버섯도 좋고 능이버섯도 훌륭하고 더덕은 굵기가 보통이 아니네. 어디서 이런 약초들을 구했나? 도리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값을 후하게 쳐주었는데 도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광주리 하나 분량이었는데도 한 달치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지요. 도리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백구를 불러 앉혀서 자기가 먹던 고기 한 점을 주었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었지요. 그날부터 도리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가져온 약초를 읍내 약방에 팔면 꽤 괜찮은 돈이 되었는데 도리가 직접 캐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고 상태도 좋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도리는 전보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내에게 새옷감을 사주고 딸에게는 엿을 사줄 수 있었답니다. 집안의 쌀독도 늘 가득했지요. 이웃 사람들이 도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나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도리는 웃으며 운이 좀 따라주는 모양이라고 약초가 잘 캐진다고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은 도리가 부지런해진 줄로만 알았는데 백구가 약초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리가 약초를 팔러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도리를 불러 세웠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고 옷차림이 제법 번듯했는데 공손하게 말을 걸어왔지요. 저는 한양에서 약재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김영감에게서 도리 나으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으리께서 가져오시는
약초들이 상태가 아주 좋다더군요.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도리는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석연치 않았지요. 사내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말을 이었는데 자기가 한양의 큰 약방을 운영하는데 좋은 약재가 필요하다고 도리가 약초를 구해다 주면 김영감보다 훨씬 더 좋은 값에 사겠다고 했답니다.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값을 준다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았지요. 김영감은 오래 거래한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지만 이 사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답니다. 도리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을 흐리자 사내가 조금 조급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지금 결정하라고 재촉했는데 성금으로 은자 10냥을 주겠다고 한 달에 약초를 이만큼만 구해다 주면 된다고 하며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지요.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은자 10냥이라니 그건 평민에게는 큰 돈이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구가 마을 어귀로 달려왔는데 도리를 보자마자 사내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요. 평소에는 온순한 백구가 요란하게 짖어댔는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사내를 향해 짖어댔고 심지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였지요. 도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요. 사내는 백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 한 발 물러서더니 말했답니다. 걔를 좀 조용히 시키시오. 이야기를 못하겠소. 도리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리는 문득 깨달았지요. 백구가 이렇게 짖는 건 이 사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도리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각해보니 지금 거래하는 곳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감과는 오래 거래해왔으니 말이오. 사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혹시 마음이 바뀌면 김영감에게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는데 백구는 사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짖어댔지요. 도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가 짖어준 덕분에 이상한 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답니다. 며칠 후 도리는 김영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양 약재 장수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지요. 선금을 주고 약초를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왔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른 마을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잡혔다고 했답니다. 도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백구가 짖지 않았다면 자신도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것이지요. 도리는 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도리의 얼굴을 핥았답니다. 그런데 도리의 집살림이 나아지자 마을에 온갖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금을 캤대, 아니야, 산신령을 만났대 하는 소문들이었지요. 도리는 당황했지만 백구 이야기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리야, 마을 사람들 부탁도 좀 들어줘. 좋은 약초 나는 곳 있으면 알려주면 안 되겠나? 도리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도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살림이 넉넉한 집이 되었는데 하지만 도리는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존경했고 도리도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했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으로 가서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가끔은 귀한 약초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약초들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딸아이는 쑥쑥 자라 이제는 심부름도 하고 집안일도 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는데 1년 전 길가에서 죽어가던 백구를 주운 날이 떠올랐답니다. 그때는 그저 불쌍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이제는 백구가 집안의 가장 큰 은인이 되었지요. 백구가 도리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도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백구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천운이었구나. 고맙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도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도리는 웃으며 백구를 안았는데 앞으로도 백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리는 김영감과 꾸준히 거래했고 백구는 변함없이 약초를 가져왔으며 가족들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가마 행렬이 나타났는데 화려한 가마와 하인들을 거느린 양반 한 명이 마을 이장 집을 찾아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누구냐? 왜 우리 마을에 왔을까? 하고 말이지요. 얼마 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양반은 읍내에서 가장 부자이자 고약한 성품으로 유명한 최진사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을에 귀한 약초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답니다. 도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가 하인 둘을 데리고 도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리는 황급히 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최진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도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리란 자냐? 내가 귀한 약재가 필요한데 산삼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도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삼은 수십 년 된 귀한 약재인데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것이었답니다. 송구하옵니다만 산삼은 소인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옵니다. 최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민 주제의 양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냐? 내가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도리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옵니다. 운이 좋아 약초를 조금 캘 수 있었을 뿐이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는데 그때 백구가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백구는 최진사를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최진사는 백구를 보더니 눈빛이 빛났습니다. 오, 이놈이 백구로구나. 털도 희고 눈빛도 영특해 보이는 게 보통 개가 아니로구나. 최진사는 잠시 백구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도리야, 이게 내게 팔지 않겠느냐? 은자 50을 주겠다. 도리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셔도 백구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팔 수 없사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양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냐? 백구는 더욱 사납게 지저대며 최진사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최진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는데 하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답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마. 하지만 평민 주제에 양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거라. 최진사는 험악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도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큰일 난 거 아니오? 양반을 거스르면. 도리는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이오. 아무리 양반이라도 백구를 내줄 수는 없소. 하지만 도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도리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최진사가 다녀간 뒤로 백구는 밤마다 문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곤 했는데 평소 온순했던
백구가 이렇듯 경계하는 건 처음이었답니다. 도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바람 사이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기척이 묘하게 남았지요. 요즘 일이 평온한 듯하여도 무언가 흐르는 기운이 심상치 않구먼. 그날 밤 도리와 아내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림이 좋아질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릇된 눈길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도리는 집 주변을 돌며 담장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넘어올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담장은 낮고 허술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쉽게 넘을 수 있었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마을 이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최진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소. 내일 아침 이장님을 찾아뵙겠소. 하지만 그날 밤 도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답니다. 달빛도 희미한 자정 무렵 집 뒤편에서 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먼저 알아차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도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지요. 누구요? 도리가 소리치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 둘이 들문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사내들이었는데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답니다. 백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어딜 감히. 백구는 사내 한 명의 다리를 물어쓰러뜨렸지만 다른 자가 던진 거친 포대자루에 결국 갇히고 말았지요. 그 순간 들린 백구의 울음은 도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백구야. 도리가 달려들었지만 사내 하나가 도리를 밀쳐냈고 도리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답니다. 사내들은 백구가 든 자루를 들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는데 도리는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여보, 여보. 아내가 달려 나왔고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백구가 끌려간 뒤 도리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나무꾼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이장이 서둘러 횃불을 들었답니다. 이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최진사 짓일 게다. 도리를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몽둥이와 횃불을 챙겼지요.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산 너머 작은 오두막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리는 고통을 참으며 앞장서서 달렸는데 가슴 속에서는 백구를 향한 걱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오두막 근처에 다다르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놈을 새끼줄로 묶어라. 도망가지 못하게.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행은 조용히 오두막을 포위했고 도리가 신호를 보내자 한꺼번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사내둘이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구석에는 자루에 갇힌 채 꿈틀거리는 백구가 있었답니다. 이놈들 감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사내들을 제압했습니다. 사내들은 저항했지만 숫자에서 밀려 결국 포박당했지요. 도리는 백구에게 달려가 자루를 풀었습니다. 백구야,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다. 백구는 떨리는 몸으로 도리의 얼굴을 핥았는데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도리는 백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사내들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 최진사도 함께 말이야. 하지만 도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답니다. 과연 관아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도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내들을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사또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썹을 찡그렸는데 두 사내를 신문하기 시작했지요. 너희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을 했느냐? 사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한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최진사 나으리께서 은자를 주시며 개를 데려오라 하셨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전에게 최진사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얼마 후 최진사가 당당하게 관하로 들어왔는데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최진사, 그대가 하인을 시켜 평민의 개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데 사실이오? 최진사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건 오해입니다. 하인들이 제 멋대로 한 일이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는데 감히 주인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최진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평민의 개 따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진사는 읍내에서 가장 큰 양반이었고 관하에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결국 사또는 하인들에게만 가벼운 곤장 몇 대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답니다. 도리는 억울했지만 권세 앞에서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네. 양반 앞에서는 평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날부터 도리의 마음속에는 답답한 돌덩이가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관아에서 돌아온 뒤 도리는 백구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밤이면 백구를 방 안에 들여 함께 자고 낮에도 혼자 두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했고 아내는 밭일을 해야 했는데 집을 비울 때마다 불안했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최진사도 움직임이 없었고 마을도 평온했지요. 도리는 혹시 이제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는데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도리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급히 올라온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지요. 도리, 큰일이야. 최진사가 집 앞에 있어. 도리는 지게를 내동댕이 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최진사가 하인셋과 함께 서 있었는데 아내와 딸은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최진사는 도리를 보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리, 사람은 기회를 알아봐야 하네. 그게 이번에는 얼마면 되겠는가? 도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구는 제 목숨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최진사의 눈동자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영감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 말은 위협도 경고도 아닌 음침한 예고였답니다. 최진사는 돌아서며 하인들에게 뭔가 속삭였는데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도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최진사가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는 건 이례적이야. 분명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게다. 이장은 젊은이들에게 도리의 집을 밤마다 지키라고 부탁했고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도 최진사의 권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이지요. 일주일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도리의 집을 지켰고 최진사도 움직임이 없었지요. 도리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최진사가 포기한 것은 아닐까 싶었답니다. 하지만 조용한 만큼 더 두려운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서 있는 최진사를 도리는 다시 마주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답니다. 최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네. 은자 100냥 어떤가? 은자 100냥이라니
그건 평민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백구는 팔 수 없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도리네, 후회하게 될 걸세. 최진사는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도리에게도 들릴 만큼의 크기였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치워야겠어. 도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은 첫 번째 납치 때보다 더 완강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조차 문득 숨을 죽인 듯 무거웠고 다른 먹구름에 가려 어둠만 짙어졌답니다.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백구도 마찬가지로 문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집 담장 너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는데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도리는 벌떡 일어나 몽둥이를 집어들었지요. 그 순간 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내 5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숫자였고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손에는 단단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답니다. 도리가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또. 백구는 온몸으로 도리를 지키며 맞섰고 한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도리는 몽둥이를 휘둘러 한 사내를 쓰러뜨렸지만 곧바로 다른 사내의 몽둥이에 어깨를 맞았답니다. 악! 도리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두 번째 사내의 다리를 물고 세 번째 사내에게 덤벼들었지요. 하지만 숫자가 많았고 사내들의 손에는 단단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답니다. 한 사내가 백구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백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이빨을 드러냈지요. 도리가 울부짖으며 백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2명의 사내가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백구를 건드리지 마,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쓰러진 백구를 자루에 넣기 시작했는데 백구는 힘없이 꿈틀거렸답니다. 그때 뒷방에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사람 살려. 아내의 외침에 이웃집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내들은 서둘러 백구가 든 자루를 들고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도리는 사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한 사내가 도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답니다. 도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입에서 피가 흘렀지요. 마지막 사내가 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께서 전하라 하셨다. 이번에는 되찾지 못할 거라고. 사내들은 사라졌고 도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손끝 하나도 떨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장과 젊은이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는데 도리를 보고는 모두 놀랐지요. 도리,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백구를 또 빼앗아 갔어요. 도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이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한다. 모두 나를 따르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는데 나무꾼들, 농부들, 젊은이들 모두가 몽둥이와 횃불을 들었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고 사내들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습니다. 도리는 의원의 손에 이끌려 상처를 치료받았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도리의 마음은 더 크게 아팠지요. 백구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시여, 백구를 지켜주소서. 3일 동안 도리는 먹지도 못하고 백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최진사의 집 주변을 맴돌았지만 담장이 높아 안을 볼 수 없었고 문지기들이 쫓아냈지요. 관아에도 다시 찾아갔지만 아전은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상인이었습니다. 윤상인은 한양에서 약재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도리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사이였지요. 윤상인은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도리 영감, 큰일이라 하여 서둘러 내려왔소. 김 영감에게서 급히 전가를 받았소. 도리는 윤상인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나으리, 백구를 빼앗겼습니다. 윤상인이 도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소. 그래서 내가 왔소. 혹시 모르니 도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오. 윤상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는 벼슬아치 중에 강직한 분이 한 분 계시오. 전에 호조 판서를 지내신 분인데 지금은 물러나 한양에 계시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시오. 도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켜졌습니다. 윤상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께 청하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지금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그분을 모시고 오겠소.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도리는 윤상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윤상인은 말에 올라타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내가 도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백구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오랜만에 밥을 먹고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사흘 후 윤상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양반이 함께 있었는데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위엄이 있었답니다. 흰 수염이 턱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했지요. 윤상인이 소개했습니다. 도리 영감, 이분이 내가 말한 최 판서님이시오. 한양에서 호조 판서를 지내신 분이시오. 도리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소인을 살펴주시니 황공하옵니다. 최 판서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윤상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소. 최진사란 자가 영감의 개를 빼앗아 갔다지요? 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백구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최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직접 나서면 최진사 같은 자는 문제없소. 지금 당장 최진사의 집으로 가봅시다. 일행은 최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리와 윤상인, 최 판서, 그리고 최 판서가 데려온 관속 넷이 함께 갔는데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따라왔답니다. 최진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누구냐고 물었는데 최 판서가 당당하게 말했지요. 호조 판서를 지낸 최 판서요. 최진사를 만나러 왔소. 문지기는 깜짝 놀라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최진사가 허둥지둥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호조 판서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것이지요.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무슨 일로? 최 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사, 그대가 평민의 개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데 사실이요? 최진사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이옵니다. 최 판서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소. 지금 당장 그 개를 내놓으시오. 최진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하인들을 시켜 백구를 데려오게 했지요. 잠시 후 하인이 백구를 끌고 나왔는데 백구는 여위어 있었고 털도 더러웠답니다. 하지만 도리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지요. 도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도 도리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본 최판서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보시오, 저 개가 주인을 알아보지 않소. 이것이 바로 증거요. 최판서는 최진사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자가 평민의 재물을 빼앗고 폭력까지 휘둘렀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 양반의 체면이 어디 갔느냐? 최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도 하지 못했답니다. 최판서가 선언했습니다. 최진사, 그대는 양반으로서의 품격을 잃었소.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임금께 상소를 올려 그대의 관직을 박탈하도록 하겠소. 그리고 이 고을 사또에게도 엄히 처벌하라고 명하겠소. 최진사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판서는 단호했답니다. 이미 늦었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오. 양반이라고 예외는 없소. 최판서는 관속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진사를 관하로 끌고 가라. 사또에게 즉시 처벌하라고 전하라. 관속들이 최진사를 묶어서 끌고 갔는데 최진사는 비참한 얼굴로 끌려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최진사가 응징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들 기뻐하며 최판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최판서는 도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리 영감, 윤상인이 영감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이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오. 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판서는 윤상인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리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와 딸이 울며 기뻐했답니다. 온 가족이 백구를 안으며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지요.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진사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벌금 100냥을 물었으며 3년간 이 고을에서 추방되었다고 했답니다. 사또가 최판서의 명령을 따라 엄하게 처벌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온한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도리는 다시 윤상인과 거래를 시작했고 백구는 여전히 약초를 가져왔으며 가족들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최진사는 추방되어 다시 볼 수 없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지만 도리는 여전히 겸손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최판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한양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최판서도 도리를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백구는 가족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산으로 가서 약초를 가져오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었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답니다. 백구가 도리 옆에 와서 앉았지요. 도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도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도리는 웃으며 백구를 안았는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도리와 백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구는 평생 도리 곁을 지켰고
도리도 백구를 끝까지 아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와 백구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는데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신분도 종족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짐승에게도 은혜가 있고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도리는 죽어가던 백구를 살렸고 백구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았습니다. 욕심은 무너지고 의리는 남는 법이니 우리도 도리와 백구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백구 이야기에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무료 구독은 꾹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들으면 복이 오는 만복의 아담은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